레몬트라는 캐릭터를 사용해갖고 일단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런 거 구성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거는 사실 예제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너무 잘 안 돼서 그냥 얘는 안 써야지라고 하고 일단 만들어 놨던 건데 그냥 이제 UI 디자이너가 이제 굳이 3D를 몰라도 어느 정도 얼리얼 엔진에 대해서만 알고 에셋을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옆에 UI 띄워놓고 캐릭터 갖다 놓고 보이즈 그냥 이제 엔진을 그 맵을 배치해놓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UI를 띄워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굳이 제가 다른 게임의 스샷을 막 이렇게 따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레벨 구성을 통해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각 엔진사들이 에셋을 공개해 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뭐 저작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애들을 만들어 스테이지를 꾸며놓고 제 UI를 그냥 띄우면 되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이런 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얘는 그냥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뭐 카메라 변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카메라 컨트롤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좀 이런 상태예요.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이 정도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 원래 보여드리려던 건 아니었고 이제 작업하다가 잘 안 됐던 애고 실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보여드릴 내용은 얘인데 얘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의 프로세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가 좀 필요해서 이건 지금은 아직 다루지 않을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 번 더 있구나. 올해 이제 마지막 D1 한 번 더 남았네요. 스터디고 생각보다 오늘 좀 적게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스터디 UI 아티스트가 게임의 UI 툴을 다룰 때. 근데 두 분이서 지금 그 순서 협의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쓴 거고.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네요.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이 없어서. 저도 없어요. 네, 하고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주 공지된 대로 일단은 라이브 송출을 많이들 원하셔갖고 오늘 시험 삼아 한번 지금 보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편하거나 공개를 하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남겨놓을지 말지는 그것도 이야기 주시면은 그것도 거기 따라서 바로 비공개 처리해 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12월 다음 주는 오히려 이제 현직 TA 분들한테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사전에 공지 나간 대로 이 신입으로 그 취업하신 TA 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있고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좀 약간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데리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혹시 약간 신입 TA나 혹은 뭐 이제 아직 취업을 안 했는데 TA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7일 날은 스파라이트 팀에서 드디어 이제 넥스트 레벨 렌더링 패스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그 유니티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지금 날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첫 세션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재미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 해주시죠. 어쨌든 얼굴은 안 나가요. PT만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처럼 UI 아티스트가 게임 엔진 UI 툴을 다룰 때 이제 게임 개발에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지금 액션 스퀘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액션 스퀘어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을 발표했는데 그 SF 배경으로 한 탑다운 슈팅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서의 주 대상은요, 한 3년에서 5년 차 되시는 UI 아티스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입 UI 아티스트한테 그냥 엔진으로 뭐 해봐, 저거 해봐라는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어쨌든 아트를 뽑아야 되는데 아트 역량을 키우기 전에 일단 엔진 툴부터 다루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아트나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트의 작업 역량뿐만이 아니라 작업 속도도 올라가야, 그러니까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는 아트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신 분들인데, 아트만, 진짜 말 그대로 아트 작업만 하시고, UI 툴을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UI 툴을 다루게 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약간 구인할 때 UI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꽤 있는데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다른 쪽에서 UI 구한다고 하면은 막 지원을 안 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어, 약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막상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쓸만한 사람이 당장 없어서, 그래서 이제 UI의 어떤 인력풀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UI 디자이너, 그러니까 UI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면 되게 신기해요. 여기 또 나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하는데, 이게 좀 UI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신 원화가님을 시키기에는 좀 그래요.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냥 한 픽셀 한 128, 118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정말 물량 문제가 아니면 원화를 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좀 요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펙트도 조금 만질 줄 알고, 뭐 애니메이션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다음에 뭐 UX에 대한 어떤 기획을 시키진 않지만 사실상은 그냥 UI 아티스트가 다 알아서 해요. 그냥 좀 이것저것 많이 시켜요. 그래갖고 이게 UI 아티스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은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자존감을 떨굴 정도로 막 부려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시키는 건 맞아요. 어쨌든 UI 아티스트가 있으면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저거 다 시켜요. 그래갖고 UI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약간 2군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좀 있어요. UI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죠. 저는 솔직히 모델러 분들 이렇게 막 버텍스 막 그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땡기는 거 보면은 저게 대단히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 분야에서 다들 일을 많이 하는데 UI도 굉장히 좀 노가다가 많아요. 그래갖고 약간 UI는 되게 뭐라 해야지? 근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되게 꼼꼼하고 되게 근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업무의 난이도가 낮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뭐 그냥 포토샵에서 아이콘 만들고 그다음에 레이어 잡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업무의 진입의 장벽이 아무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이미지에서 더 나올 텐데, 네, 그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좀 유튜브 쪽에 관심 있으시면 보실 만한 분이시죠. 사실 저 코프님 싫어하진 않는데 이제 게임 개발자 직업군 소개를 하시는 거에서 UI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임 쪽 아트로서 훈련을 안 받으면서도
게임 쪽에 들어가 있는 직종 중 하나가 UI 아티스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좀 억울하긴 하거든요.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이제 게임 개발을 하러 왔는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리소스를 만드는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봐도 그냥 젊고 감각 있고 싸게 부릴 수 있는 애한테 쓰면 돼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남아서는 UI 아티스트도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원래는 쓸 줄 아는 게 포토샵 정도, 그 다음에 뭐 일러나 에펙, 플래시 뭐 이런 전통적인 어떤 2D 가공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옛날에 PC 온라인 캐주얼 게임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도 지금까지 저는 작업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처음 개발 들어가서 개발 완료하고 개발 서비스하고 라이브 업데이트까지 해본 경험이 2번 있어요. 물론 유명한 게임들은 아니고 대부분 다 망했겠지만 그래도 개발 프로세스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계속 쳇바퀴 도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미지 리소스 뽑아주고 가이드 뽑아주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냥 아트 작업만 하다 보니까 답답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그 포토샵이나 이런 곳에서 맨 처음 샘플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와요. 게임 엔진에 넣었더니 다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게임 엔진상에서 분명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배치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왜 1픽셀 어긋나고 2픽셀 어긋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이제 그거를 프로그래머한테 맡기게 되면 그럼 그거 하나 별거 아닌 거 수정하는데도 프로그래머한테 가서 이걸 다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보통 가이드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죠. UI 작업을 할 때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이제 어디에 앵커를 박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사실 만약에 UI 아티스트가 엔진을 다뤘으면 해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두 이미지가 보시면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이 이미지가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이제 그 압축이 되면서 이 경계선 라인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안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단톤으로 2개로 나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그 이미지가 그때는 이거보다 더 오밀조밀한 배경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당시에는 그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라데이션의 어떤 단계가 낮고 그 다음에 색의 종류가 줄어들면은 그 단기 계단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텍스처 압축도 몰랐어요. 텍스처 압축의 포맷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게 왜 깨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해결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색을 단순하게 쓰고 그라데이션 레벨을 최대한 낮춘 거였어요. 대비 같은 걸 되게 낮춘 거였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끝에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유니티로 작업을 했던 인데, 이게 이제 화면 밖으로 이 버튼이 나가는 거예요. 화면 밖으로 이제 앵커가 잘못 잡혀갖고 밖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요거 하나 수정하려면은 프로그래머한테 이렇게 스샷을 따서 여기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옮겨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몇 픽셀이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이너보다는 좀 그 감각이라는 게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반복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1픽셀 아닌데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여기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고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이드 잡았던 건데요. 나름 저는 나름대로 이거를 좀 이제 체계를 잡자고 해서 뭐 색상 오른쪽에는 이제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UI에서 사용됐던 기본 폰트 색상이랑 폰트 지정된 폰트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해당하는 이 태그에 따라서 태그 위치에 맞춰서 얘는 너비가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폰트 몇 번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꼼꼼하게 가이드를 하긴 했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이 파일이 엄청 커요. 이게 다 레이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 만약에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폰트가 한 가지만 썼지만 폰트가 달라질 경우에 폰트도 다르게 써줬고, 그 다음에 매번 이게 전부 다 텍스트로 다 그 PSD 안에서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레이어가 다 나눠져 있던 거예요. 얘네들이 다 꽤 무거웠어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세월아 내월아 이것만 진짜 작업하는 그러니까 다 짜놓고서도 이걸 막 만들어갖고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제어 능력이 없으면 솔직히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UI에 관련된 거는 UI 아티스트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UI 아티스트였던 아까 같은 문제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준 거였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니까 저도 노가다를 열심히 하지만 그냥 넌 노가다 하는 애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어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UI 아티스트로서. 네, 아트만 하고 싶어요. 네, 아트만 하면 그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까지 가면. 정말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비주얼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욕심이 나죠. 저도 결국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욕심이 나서 있어요. 내가 만든 작업물을 좀 더 완벽한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 게임 개발이라는 거는 컴퓨터 기술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I 툴을 몰라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UI 툴 같은 게 되게 점점점 사용하기 더 쉬워지고 있어요. 인터페이스,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다 개발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새로운 툴이 나오고, 새로운 UX가 나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그거를 그러니까 쓰기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욕먹고 개선이 되죠. 지금 UI 툴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왜 계단 현상이 나올까? 내가 그린 그림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이쁜 이펙트를 넣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냥, 보통은 그래서 그 이펙터 분들한테 부탁을 하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프로젝트에 대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저희가 다 머티리얼 짜고 다 만듭니다. 이펙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UI에서 제일 민감한 거 드로우콜. 왜 이렇게 이음실 많이 써? 왜 이렇게 드로우콜 많이 써? 제일 욕을 많이 먹어요. 이상하게. 요새 퍼포먼스도 좋아졌는데. 그래갖고 드로우콜에 대해서도 개념이 되게 약했는데, 엔진 이제 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만져보면서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익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였던 거는 프로그래머를 반드시 통해서 수정해야 했던 점을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바꾼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움만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움만 받고 있었는데, 우선 그 게임 엔진에서 UI 아티스트가 개입을 해야 되는, UI 툴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지로 보는 거랑 실제 게임 엔진에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하게 단위의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해요. 그래갖고 우리는 흔히 픽셀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아티스트는 대부분 픽셀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엔진에서는 얼리얼 엔진을, 제가 지금 얼리얼 엔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얼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단위들이 0에서 1 사이로 그게 인지가 돼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이제 컬러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보통 컬러를 이렇게 각 채널마다 256 컬러로 세분화해서
그걸 이제 32비트 컬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데 근데 엔진에서는 그 얼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 0부터 1로 그거를 연산을 해요. 부동수 수점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넘겨줄 때 그 단위에 대해서 넘겨줄 때 그냥 아티스트 입장에서 넘겨주면은 프로그래머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갖고 제가 막 그 예시를 들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넘겨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얼리얼 4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0에서 255가 안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0에서 255 값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16진수 값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수 수점 값이 있는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넣으면 그럼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도록 예시를 들면 얘를 한 24, 200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16진수로 변환이 돼요. 그 다음에 플롯 값으로도 나오는데 사실 이 식이 제가 수학이 약해서 그 부동수 수점으로 바꾸는 건 좀 엉터리예요. 그냥 근사값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요 값을 넣으면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호환되는 거는 16진수랑 그다음에 0에서 255 사이는 완전하게 호환이 되는데 부동수 수점은 부끄럽게도 제가 수학 스포자라서 좀 그냥 얼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넘겨요. 그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아티스트랑 프로그래머가 서로 이거 수정 사항에 대해서 핑퐁을 하는 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수록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냥 이거 보기가 안 좋아, 아니면 뭐 디렉터 입장에서도 이거 좀 수정해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티스트가 프로그래머 거치지 않고 바로 레이아웃을 수정하면은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UI 아티스트가 UI 툴을 사는 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이제 이게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지금 회사도 와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나름 얼리얼 엔진 가지고 개발 잘한다는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갔을 당시에는 그 샘플 이미지를 만들고 샘플 그러니까 시안을 만들고 프로그래머들이 그 시안에 맞춰서 위젯을 만들어가지고 아티스트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드래그 해갖고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포지션 값이 수치 기반으로 작업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포지션이 아까 그 얼리얼 엔진은 부동수 수점을 가지고 이제 그 단위를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0과 1 사이니까 예를 들면 그냥 끌어다 놓은 게 1로 놓으면 되는데 한 0.95, 6, 7, 8 이렇게 단위들이 막 이렇게 꽉 있는 거예요. X, Y 좌표가 그런 식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뭐라지? 그냥 배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유지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은 거기다가 1.999였던 애를 옆으로 1로 옮기라고 하면 2.999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이제 더 복잡한 수로 뒤에가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UI의 어떤 유지 관리가 너무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이제 위젯을 수정을 위치 기반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다 깔끔하게 그 점 0으로 그냥 떨어지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거를 갖다 붙이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시간을. 근데 프로그래머가 그거 배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는 기능을 구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하던 일을 가져와서 실제로 게임이 이제 기능이 구현되는 것을 함께 함으로써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식이 되게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겟 디바이스에 맞춰가지고 아트 리소스를
어느 정도로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산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타겟 디바이스가 너무 낮은 경우라면 복잡도나 아니면 그 텍스처의 압축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퍼포먼스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하면은 그때는 막 이제 머티리얼에다가 막 이펙터도 막 넣고 해갖고 빵빵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가 최근에 했던 작업에서는 되게 많이 고려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얼리얼 엔진 4를 사용하는데 얼리얼 엔진 4가 아시다시피 스펙이 높아요. 기본 스펙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사양에 대한 퍼포먼스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디자인을 맨 처음에 이제 최초 UI 컨셉 시안을 제시를 했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별로 연출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연출을 다 빼버릴 거고, 그 다음에 대신에 유저가 확실하게 이득이나 이런 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곳에는 아낌없이 연출을 다 쓰겠다. 그런 식으로 좀 그거를 아티스트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텍스처의 수량이라던가 표현된 수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텍스처를 사용할 때 얼마나 쪼개 쓸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수에 받지 않아서 그게 막 엄청 정교하게 뭐 수치로 뭐 이거는 몇 메가바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여기서는 이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면 되겠어라는 게 엄청 견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얼리얼 엔진, 뭐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얼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 위젯 구조가 굉장히 딱딱해요. 엄격해요. 그래갖고 그 얼리얼 엔진에서 제시하는 그 규칙을 벗어나면 아예 작동조차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위젯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미지 작업을 하면은 그거를 서로 이제 띄어낼 때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결국 왜 UI 아티스트가 가져와야 되냐면 이런 작업을 프로그래머가 하는 경우, 그러니까 딱 어떤 회사에서 프로그래머가 이런 배치나 수정 같은 걸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획자가 배치를 하는 UI 위젯을 배치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특수한 경우, 진짜 얘는 천재야.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잘하는데 기획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은 아티스트의 마감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비주얼은 아티스트가 다 한다는 것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단순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플랫한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게 그냥 단순 이미지로 하면은 작동을 안 하면 솔직히 이게 뭐 했어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GUI에서 그 제일 많이 쓰이는 그 UI 툴 중 하나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아예 NGUI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동은 되게 엉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좀 구조를 이해하면서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엔진에서 작동하는 게 약간 괴리감이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죠. 유니티 같은 경우는 덧붙이자면 그 얼리얼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거 UI 작업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유니티에선 되는데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그게 답답해요. 근데 어쨌든 유니티가 어쨌든 유연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도 이거 써봤고 유니티는 기본적으로는 3D 화면상 필드상에서 캔버스를 놓고 그다음에 3D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들어간다는 전제로 돼 있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 동그란 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3D를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고 뒤에서는 그 이제 플랜으로 된 그 동그란 링들이 그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감싸면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니티가 좀 더 사용하기 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이제 구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인란을 보니까
다 얼리얼 쪽으로 사람을 뽑더라고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 당시가 좀 약간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지금도 그래요. 림투 레볼이 빵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얼리얼로 해야 돼. 막 약간 그런 붐이 좀 있던 시기라서 그래갖고 이제 다 얼리얼로 해갖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유니티로 계속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일단은 구인이 많으니까 UMG를 써볼 건지 고민을 했다가 사실 그러니까 유니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UI2를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그 유니티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유니티 자체는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UMG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져보는 거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큰맘 먹고 더 도움이 됐던 거는 유니티 때 이제 사용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그 UMG를 배울 때는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제가 쓰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 배경에 보시면 막 흐르잖아요. 이제 머티리얼 넣어갖고 효과를 넣어준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모바일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고요. 전체 화면에다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UI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되게 많이 하네요, 뭔가. 네, 뭐 이런 모션 같은 것도 넣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구동되는 화면을 보여주는 게 기획자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프로그래머랑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설득력이 훨씬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두 개의 그 작업들이 이제 실제로 제가 안드로이드에다가 빌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이제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 에세트를 만든 거고 유니티에서 이제 3D로 된 엄청 초보적이지만 그래도 행성 같은 게 있고 그런 걸 배치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던 거를 핸드폰에 빌드하고 실제로 이제 작동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실제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소리가 보면 사실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들을 다 걸어서 보면 반응이 느리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근데 이제 UI 디자이너 혼자서도 일단 이 정도까지 인터랙션 되는 거를 구현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터치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뭐 게임하는 화면에 뭐 허드 같은 것도 예제로 보여드리고 좀 하더라고요.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얼리얼 엔진 쪽은 이 안에서 되는구나. 굳이 얼리얼 엔진 쪽에서는 SF 프로젝트를 좀 더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작업했었던 건데 보시면 아까 잠깐 블루프린트 노드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랙션이 되도록 설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얼리얼은 PC 쪽 스펙이
대부분 감당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모바일 쪽에서는 퍼포먼스가 확실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지금은 하드웨어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모바일에서 퍼포먼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뒤에 있는 머티리얼 이렇게 막 안개 같은 거 흐르는 것 때문에 점점 이제 이게 연산이 누적돼가지고 느려져요. 게임이 점점 느려져서 이제 실행 못할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지경이 보여지기 전에 이제 빨리 껐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대화할 때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확실히 이야기의 진행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그 얼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플레이 가능한 그 레벨이 게임 모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었고요. 요새는 게임 엔진의 그 업체들이 대부분 약간 샘플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서 그걸 만들기 쉽게 돼 있어요. 그냥 디자이너 혼자서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작업 과정에서는 컨셉이나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제작하고 리소스들 제작하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가이드를 제작한 다음에 리소스를 넘기면서 가이드랑 같이 넘기면 그럼 이제 가이드에 맞춰서 프로그래머들 UI에 배치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방식은 어쨌든 핑퐁 구조를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전체적인 속도를 저해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거는 뭐 다른 회사들은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회사들도 많고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다 분업화돼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프로젝트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중간 규모나 UI 인력이 약간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제 게임 엔진에서의 그러니까 이미지랑 컨셉 레이아웃 작성하고 아예 UI 위젯까지 배치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다 세팅된 UI 위젯을 배치해서 프로그래머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그냥 받아서 이미 배치되어 있고 꾸며져 있는 애들을 그냥 UI로 코드를 연결해서 기능 구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안 그러니까 그래픽 툴에서 2D 그래픽 툴에서 만든 게 똑같이 안 나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이 나오려면 좀 이상한 수치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작업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꿨을 때 제시했던 거는 반드시 시안하고 나온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분명히 전제를 깔고 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재량에 따라서 스케일을 조절하거나 물론 그 기획자랑 다 상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획자가 생각하는 이 조작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은 하지만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가장 나은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재량권을 가져간다라고 일단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이게 안 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고문이에요.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야 너 왜 이거 이대로 안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완전 고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고려를 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아티스트한테 재량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이 만족스럽다고 판단이 되면 또 오케이 해야 되는 그런 그 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UI 배치 자체가 UI를 배치하는 게 프로그램의 역량 활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시간에 기능 같은 거나 툴 같은 걸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작업 프로세스의 약간의 노하우 비슷한 건데 UI 아티스트 제가 이제 아까 뭐 블루프린트로 이렇게 UI 작동하게 하는 거나 아니면 사실 좀 더 팠기 때문에 뭐 변수 지정해서 변수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변하거나 약간 그러니까
반응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파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점점 프로그래머 쪽에 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영역이 계속. 근데 또 블루프린트가 문제가 뭐냐면 조금 기능에 약간 에픽 입장에서는 다 된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결국 C++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역량으로는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갖고 UI 아티스트가 할 작업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그 구성을 하고 꾸미고 배치하는 정도. 그래서 UI 위젯을 작성하고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연출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그런 거를 준비해 놓는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아마 얼리얼 프로젝트들이 비슷할 텐데 블루프린트를 안 써요. 대부분 다 C++를 사용해요. C++이 훨씬 빠르니까. 특히나 모바일이라면 성능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UI 아티스트가 그 부분을 건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들은 그냥 최소한의 블루프린트 노드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만 막 완전히 막 이렇게 기능을 다 제어하는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가능은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UMG UI 안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구성 요소 사이에서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변수를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걔들만 따로 네이밍하는 거예요.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샘플 프로젝트를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잠긴 상태인데 요거 자체는 이제 저희가 약간 뭔가 수정을 하려고 했던 시안 프로토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실제 저희 게임 데이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리소스 중에 몇 가지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화면이 크니까 구조가 기네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미지 팔뚝이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장비들이 배치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의 기획을 노출시킬 수는 없어서 그냥 장비로 아까 다 이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갑옷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내가 다른 갑옷을 착용하면은 그 갑옷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그래머랑 미리 협약된 프로그램 그룹이랑 미리 협약된 상태로 해서 예를 들면 뭐 C 플러스 언더바로 이름을 정해요. 그건 아마 비슷한 종류의 애들이 다 네이밍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아티스트는 그 부분을 안 건드려요. 아티스트들은 이 부분은 그 코드랑 연결돼 있어서 보통 이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잘못 수정하면은 바로 크래시가 나요. 그 코드랑 연결돼 있어서. 그래갖고 삭제할 때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핑퐁이 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핑퐁이 오갈 수밖에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제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뭐 이게 장비의 이름이 있는데 패드값을 좀 더 줄래?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는 디자이너가 자기의 임의에 맞게 그 내용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서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은 프로그래머가 막 뭔가 기능을 연결하는 와중에도 아티스트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축을 할 수 있죠. 그래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팀 사정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간이 되게 촉박했는데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개발 프로세스가 발전되어야 했었어요. 그 다음에 UI 이펙트 저희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UI 이펙트 부분을 저희가 다 만들어요. UI 아티스트 쪽에.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공부를 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꼭 다 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 회사에는 이펙트 팀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얼리얼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얼리얼 관련된 이펙트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부탁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이나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 그러니까 제가 받는 도움, 제가 주는 도움도 있으니까 받는 도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게임 엔진, UI 아티스트가 이제 게임 엔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에는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자기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나중에 또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 아티스트가 주도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오케이라는 컨펌만 나오면 비주얼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네가 이거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했냐? 텍스처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압축을 했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아티스트가 엔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면은 그런 거를 바로 해결책을 내줄 수 있어서 좀 더 서로 얘기하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 산출 입장에서도 게임 엔진에서 이제 제가 텍스처 에셋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풋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산출이 좀 더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정확해지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개발 중에 남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아티스트가 좀 더 게임 엔진 툴이나 이런 걸 좀 잘 다루게 되면 그런 부분의 오해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게임 기능의 개발할 일정을 확보하고 아티스트는 비주얼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되게 그냥 좋은 소리 써놓은 건데 개발 환경이 점점 편해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UI 툴이 아니더라도 저는 최근에 이제 서브스턴스 같은 것도 좀 디자이너 같은 것도 만져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약간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냥 단지 수치랑 이런 거 노드들 연결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이미지들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툴이 사용하기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놓고서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각 회사가 그 게임 엔진 자기 기능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습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자습서 보고 그쪽에서 공유한 어떤 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따라가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솔직히 아까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저 얼리얼 엔진 한 달 공부하고 한 달 공부한 거 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걸로 취직을 했거든요. 자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습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보고 따라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니티도 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돼 있는데 번역이 좀 저희 일이 많습니다. 아, 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Q&A를 좀 받을 건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일단은 공부하라고 처음에 이제 꼬신 게 저라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원래 이제 이걸 공부를 하시겠다 하고 이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거 보라고 이제 약간 던졌는데 진짜 말을 던졌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처음이었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때 페북에서 작업한다고 막 메일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우선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제일 컸죠. 그래서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아차하면은 그냥 팍 도태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서 그러니까 요 게임을 만들던 시점에 그때 이제 상윤님하고 처음 만났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막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기억이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텍스처 포맷이라던가 압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쓰는 뭐 그 DDG요? 실드, 아니요 그 테그라, 텍스처 압축 포맷 있잖아요. DXT. 네, DXT 뭐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그때 좀 약간 컬처 쇼크를 받았다고나 해야 될까? 그래갖고 이제 내가 정말 많은 걸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로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결과물이 의도한 대로 안 나오고 다 막 보면 아시겠지만 텍스처 포맷에 따라서 되게 뿌옇게 나오고 아니면 각져서 계단 현상 나오고 막 이런 게 사실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해결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전 모르니까는 되게 무능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에 계속 다루는 거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만 그릴 거면 제가 직업으로서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자기 작업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리고